변호사 아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아주 잘생기고 정치도 좋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아빠입니다. 자, 부정선거 수사의 전문가 변호사 박주현 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안 나왔어요. 민경우 씨는? 민경우 씨 저기 용산에 있어요. 일단 도시에서 저 거기 갔다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명백한 동기와 증거들 앞에 교수님들은 조용하십니까라고 저 앞에 대부분의라고 얘기를 썼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이 흉내문에 주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교수였거든요.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수 생활을 했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함이 교수님입니다. 네, 그때 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도 쌓았고 공부도 많이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제가 지금 교수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다면 아마 학생들과 함께 이 작금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이 주권 침탈 네네. 전쟁과도 같은 일에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며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싸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교수라도 이렇게 교수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숭례문에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 모임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한편으로 제자들과 지인들과 그 교수라는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5월이 지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이재명 교수님께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치다. 대통령은 선관위를 즉각 수사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그 다음에 수사하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 주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토를 지켜야 할 최선봉에 있는 그런 사람 대통령이라면 이 엄청난 범죄 부정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서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하야 사유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지만 이 작금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이 계속된다면 저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에 대통령을 빼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죠. 네. 제자들도 그럴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부정선거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그제 선거무효소송 소장과 증거보전 신청과 그리고 이미지 파일 적응금지 삭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4.10 선거가 왜 부정선거인지에 대해서 한 14, 1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종이 선거인명부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인쇄날인을 그토록 고수하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위조가 쉬운 형태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CCTV 현장 애국시민이 촬영한 것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직 정밀한 분석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한 곳은 400여 표가 늘어났고 한 곳은 6시부터 12시까지 영상 촬영을 했는데 100표 정도가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 두 곳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사전투표 인원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수의 법칙을 깨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상식을 깨는 키스오그램 대한민국 초등학교 단수만 배우면 정규 무표도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가운데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대 4.15 총선과 22대 4.10 총선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따로 노는 쌍목상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거나 어떤 통계에 참여를 했을 때 경향성을 띠는 일반적인 대소 법칙과 너무나 현격하게 다릅니다. 공천 과정에서 반드시 하는 여론조사, 그리고 비례대표 지역구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십만이 투표하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다르다면 사전투표,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사전투표하는 사람과 당일투표하는 사람은 같은 지역의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인종이 아닌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통계의 법칙, 대소의 법칙을 어긋난 것은 역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일반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연령층은 60, 70대였습니다. 대한민국 60, 70대가 이른바 틀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파 정당을 많이 지지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254개 지역구 후보자 전부를 사전투표에 동원하고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과 지지자들을 사전투표에 다 동원을 했는데, 그 동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투표지가 달린 것들이 나왔습니다. 투표지가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봉인함을 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니, 투표함이 봉인이 되면 그게 무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예요. 그런 것들을 유효로 인정하면서 그 통안에 바꿔치기 된 혹은 투입된 가짜 투표지가 투입된 투표지들로 민심을 측정하니 범죄의 혐의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보고 소리치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수와 투표율 전산 조작이 체증이 되었습니다. 사전투표는 부풀리고 당일투표는 줄이는 등의 방법을 사용됐는데, 4.10 총선에서 선관위의 투표율, 투표수를 그대로 체증을 했습니다. 영상을 그대로 떠버렸습니다. 그래 떴더니 곳곳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율이나 투표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수의 그 표시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후 대선 때 송파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84.4%여가지고 47만 얼마가 6시 15분에 투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84%에서 79.4% 5%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표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조작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전산 조작과 투표수 체증한 걸 바탕으로 누가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 선관위 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잠정 투표수를 넣다가 투표가 덜 돼가지고 줄였다. 이게 대한민국 선관위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여러분. 미친 거죠. 아니, 지금 오늘 우리 교수님들께서 나눠주신 편면에도 있는데, 재검표를 했더니 전부 다 빳빳한 시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와서, 도대체 이 투표지들은 젊은 학생들 일부 나왔습니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손때가 묻은 것들인데 왜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나오느냐 했더니, 그것은 형상 도금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을 가진 주어기를 썼다.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냐, 여러분. 오상진이라는 유명 아나운서 모델을 주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넣으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선관위는 국가기관이니까 그래,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감사원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감사원 국장이 이런 기관 처음 봤다 그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설립 이후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체 감사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영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10년간 부분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결과가 100%가 부정이다. 이게 범죄단체지 국가기관입니까? 저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 담당관을 했지만 이런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기가 이제 편해졌습니다. 이제 선관위를 좀 믿으시죠. 아니 채용 비리 100%인 기관을 믿습니까? 전산 조작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보안점검 31.5점인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가장 꼴등인 기관을 믿습니까? 제가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 국정원장님이 전 국정원장입니다. 나는 국가기관이라 해서 공무원이라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토록 엉망인 줄은 몰랐다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보체계 보호기관 중에 평균이 89점이에요. 그리고 선관위가 보안장관을 받기 전에 꼴등 기간이 얼마냐? 44.1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31.5점입니다. 중앙선관위를 7번을 뚫으니까 7번이 뚫린다고 얘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이런 기관이 교수님들이 이제 쏙쏙 많이 도착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쏙쏙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곳곳에서 이제 모이고 계십니다. 숫자입니다. 산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수와 투표수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있습니다.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101명이 나왔다. 101명은 양호해요. 어떤 데는 만약에 100명이 투표했으면 120명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선거가 유효합니까? 유효죠. 선거인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비례대표 투표할 때 지역구 투표를 같이 하시죠.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인수와 지역구 선거인수가 다릅니다. 이 말이 됩니까? 투표수도 다릅니다.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표를 하다가 비례대표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비례대표 찍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래 꽁쳐놓고 나왔다. 설사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두 표지 수십 표가 차이 나는 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너무나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가후보당이나 자유통일당에서 투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선거 척결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가가후 공명선거 대한나라를 찍어 11번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 목사를 좋아한다 나는 특정 종교를 좋아한다 이러면 8번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 꽂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찍었다고 하면 그 찍어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 대표 결과가 0인 곳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투표한 사람이 있는데 0인 곳들이 이렇게 있고 투표 확인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에이 너가 잘못 찍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제가 친한 어떤 전직 고위공무원이 내가 가가후 공명선거 대한당을 찍으려고 했는데 가가가 2개던데 그래서 10번을 잘못 찍었어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11번을 찍었는데 0표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표를 갈았다라는 증거고 그 표를 갈았다는 증거가 대구 남구 선관위에서 표를 갈린 게 직접 나왔습니다. 40 총선 당일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애국시민이 대구 남구 선관위 옆에 써내기 동의를 했는데 그것이 투표지가 갈린 것이고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더니 이건 투표지 간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불량 투표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불량 투표지라고 하더라도 그 불량 투표지를 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4월 9일, 4월 10일 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갈아야 되겠죠. 선거판 기준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수를 줄이거나 투표수를 가는 과정에서 나온 그 증거물이 그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조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CCTV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CCTV를 보셨을 겁니다. 새벽에 막 집어넣었습니다.
은평구뿐만이 아니라 광진구, 송파구, 강서구, 곳곳, 강북구부터 해가지고 서울 시내 각종 선거위에서 10시, 11시 넘어가지고 투입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은 졸졸졸 따라다니는 경찰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경찰이 없었고요. 그리고 접수가 된 시점은 그 전날 오후 3시나 5시였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서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심하면 12시간, 적으면 10시간에서 8시간의 간극이 있었는데 그때 그 투표소에 어디 있었느냐? 해명을 못합니다. 그거를 보관하는 CCTV가 있느냐? 없다고 얘기해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들의 말을 부정선거 체육 네, 때문에 부정체육 때문에 이길 수가 저기 없지만 숭례문이 보이시죠? 실제로 숭례문 그 바로 앞에서 20만 비가 와서 명이 못하고 관내 사전 옆에서 하고 투표소를 있습니다. 전부 듣기 번호를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에 듣기 전수 조사를 하니까 비가 너무 많이 역시나 와서 그렇습니다. 자유로보다는 좀 정리를 했지만 엉뚱한 경로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서울 동자우체국에서 용인 수지우체국 저기 고속 후보가 친 지역인데 거기도 말이 많은 곳이죠. 거기도 보면 같은 경로가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로가 다릅니다. 엉뚱한 경로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 엉뚱한 경로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그 경로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가 삽입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관내 사전투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산 조작을 했고 그 전산 조작의 결과물이 듣기 배분 결과 조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9제나 투표, 서초갑을 제외한 전국 전역이 전부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대구도 더불어민주당이고 강남갑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까? 아니 적어도 좌파라고 해도 외국 가면 우파가 되더라, 애국자가 되더라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이었는데 제 국민 투표를 봤더니 전부 다가 더불어민주당, 서초갑만 빼고 서초갑도 조영희 후보가 겨우 이겼어요. 388대 390명 이래가지고 10표 차밖에 안 이겼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결코 정상적이지 않고 이거는 엄청난 뭔가 부정선거 공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칙상으로 분명하고 통계적으로 분명하고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수사를 안 한 겁니까?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가 그리고 많이 전국 오고 곳곳에서 네. 가짜 투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개표 참관했던 대구 남구에서도 길이가 긴 투표지들이 나왔고 그리고 거제 고현동과 여수 소라면에서 온 관내 사전투표가 있는데 똑같이 인쇄 자국이 있는 우리는 출생은 다르지만 의사 선생님 같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출생 표시는 다르지만 결국 만든 제조 공장은 같아요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투표지들을 나왔고 포항에서는 4.15 총선에 사용되었던 QR코드 있는 투표지가 개표 96일을 통과한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4.15 때 작업했던 공장에서 이번 4.10 총선을 작업을 하다가 그때 남은 찌꺼기 투표지가 다음 다시 주 딸려오는 5월 11일쯤 해가지고요. 그 프레스 센터에서 수원정 같은 경우 정식으로 분석해서 발표 예정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오신환 후보가 진 지역구 내 표가 나란히 있는데 관내 사전투표지가 그 길이가 다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신환 의원이 관내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서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이래서 한 우투가 있는데 투표함 5개가 일반되게 900몇 대 1400몇 대. 이게 관내 사전투표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투표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투표함을 깠는데 900몇 대 1400명, 900몇 대 1400명.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부인한 오신환 의원도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친한 편이었는데 그 부정선거 때문에 싸웠었거든요. 왜 부정선거를 부인하느냐 이러면서 4.27 보궐선거 때 부정선거 이거 신고해서 사전투표 하자고 얘기를 하길래 한번 크게 붙어가지고 간극이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관외 사전 투표한 그 투표용을 보니까 이 말도 안 된다는 걸 다 보는 거죠. 이거 당신일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표 진행표를 여러분 선거구에 있는 그 선관위에 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그 김준혁이라는 그 사람도 교수인데 그 교수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들? 그 맞습니다. 사람이 이긴 그 수원정 대표 진행표를 봤더니 거기도 딱 투표가 일정한 거예요. 용인병 고석과 부승찬도 일정한 거예요. 영등 서울 박용찬 거기도 대표 진행표상에 관외 사전 투표했는데 5개의 투표함이 일정한 거예요. 용인병은 10개 투표함인데 5개가 똑같이 일정했습니다. 5개는 투표가 많고 여기는 좀 적은데 저희도 일정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까? 관외 사전 투표지는 놀러가자 찍어가지고 무작위로 찍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주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저 강릉에서도 오고 이런 투표지를 찍어가지고 같은 투표함에 넣었는데 그게 어떻게 투표함이 5개가 있으면 그게 900대 1400, 900대 1400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 바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위법한 행랑식 사전 투표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 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을 그리고 그에 준하는 재질의 투표함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 선관위 놈들은 이상하게도 까지 그 행랑식 투표함을 사용했습니다. 이 행랑식 투표함이 뭐냐면은 그 공인 상태가 공급하고 옆뚜껑하고도 안 돼 있어요. 그냥 공급 따로 뚜껑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뚜껑 따면 그냥 다 열리는 거예요. 다 통과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통과를 했을까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이런 위법한 행랑식 투표함을 고수했던 거 그것은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전국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를 사용했고 전자투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가 어떤 거냐면요.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는 입찰 과정에서 10% 오류가 있는 걸로 발견됐습니다. 즉 60명이 투표를 하면은 6명을 인식을 못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투표 확인기, 본인 확인기가 오류가 있어갖고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전투표 본인 확인 기능을 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복투표나 이중투표, 심지어 대륙투표나 유령투표를 하는 경우에도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가 이런 체크를 못한다는 겁니다. 낮은 새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하더라도 그것이 오류가 있다라고 표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10%가 있는 투표가 나왔는데 60개를 돌렸더니 6개가 나왔는데 전국 3천만이 넘게 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300만 표가 이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그런 부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저는 이 사전투표 본인 확인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부풀리기는 2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이중투표를 시키는 겁니다. 이중투표를. 낮은 새가 1번, 2번, 3번을 가서 투표를 해도 3표로 카운트가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책이 있어서 몇 개의 주요 거점을 그런 식으로 돌리기도 하고 또 경제가 없는 곳은 그냥 전산으로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부산 192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세종 11개 동, 울산 47개 동 전부에서 단 한 개의 동도 빠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불리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거는 진짜 숫자 노름인데 결국 숫자 1500번을 던져가지고 앞면이 1500개가 계속 나온다. 한 번 나온다. 불가능한 확률이죠. 이런 것들이 부정선거이신 겁니다. 제가 지금 허튼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두 개만 봐도 즉각 수사 들어가고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국정원장이 난리치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회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안전보장을 못하면서 야 내일 밀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의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는
왜 이렇게 부정상이 지금 정상화되어 있습니까? 범죄자들이 아니 왜 조국이라는 놈은 구속도 안 되고 땀땀거리면서 살고 있고 심지어 국회의원은 당선됐고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부정선거를 가만두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저 경찰들을 너 어디가 너 고식결정, 승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 그것이 선거인데 이 선거를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즉 나라가 엉망 아닙니까? 곳곳에서 정말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리 사회의 불순분자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격을 먹었던 게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도 중공의 총선 개입이 있었습니다. 몰디브도 치는 여건이 드러났고요. 캐나다 총선 개입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도한 신문사가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일보하고 모니터도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이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언론사 2개밖에 보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인가?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 엄청난 증거들 앞에 저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왜 언론들은 침묵을 하느냐? 이게 정상적이냐? 결국 중국의 돈이 들어갔을 거고 북한의 공작이 들어갔을 거고 약점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했을 거고 그러한 산물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부정선거와 거기에 침묵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저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죠. 부정선거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백신 패스 정책처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카페도 못 가고 어디 식당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는 그런 사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그 부정선거로 창출된 권력입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부정선거 외국처벌법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수님들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바로 구속이 되거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비정상적인 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그 진실의 침묵을 하고 있는지 부정의 침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경찰분들도 친구들한테 야 내가 진짜 집회하면서 저기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선관위 선거 통계 시장 한번 살펴보세요. 야 이거 부정선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 승진을 이 부정선거 세력들이 결정할지 몰라. 이런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침묵을 만약 대통령이 5일까지 한다. 저는 저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5월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침묵을 하면 저는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즉각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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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편법을 보다 보니까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더라고요. 내란이 있고. 근데 부정선거는 폭동이라는 물리적 폭동은 없지만 전산이랑 투표 조작이라는 물리적 폭동보다 더 심각한 폭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재질이 아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한 내란죄는 자영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그렇지만 이 디지털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는 그냥 바로 사형을 때려야 할 정도로 중대라고 생각을 하고 정관위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기관을 범죄단체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보조 배터리가 망가져 있어서요. 이게 혹시 휴대폰 하다가 끊어지면 이게 방송이 정지되는 걸로 좀 양해해 주시죠. 아직 배터리는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단체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남용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말에 이렇게 떠들게 하는 거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반드시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 진짜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만 살고 끝나겠다면 끝날 문제지만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부정선거 반드시 척결합시다. 부정선거 척결하자. 척결하라.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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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결하라. 감사합니다. 박춘명이었습니다. 네, 박준호 변호사에게 여러분 뜨거운 함성 발사! 감사합니다.